안녕하세요. 나노코박스 소식이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신청 완료 소식인데요. 심사 완료가 아니라 신청 완료입니다.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가 베트남 보건부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완전히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10월 2일에 베트남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현지 시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지 시간은 특정 국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 시간은 베트남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시차가 얼마나 날까? 현재 대한민국의 시간은 오후 2시 40분입니다. 베트남은 오후 12시 40분입니다. 정확히 2시간 차이가 납니다. 베트남은 점심시간이고 대한민국은 점심 먹고 후식도 먹은 뒤 일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시간이 베트남보다 더 빠르죠. 해가 더 빨리 뜨고 더 빨리 집니다. 시차가 얼마 차이 안 나는 이유는 거리가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2시간밖에 시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언론이 보도할 때 10월 2일 현지 시간은 대한민국의 현지 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시간으로도 어제 베트남 언론이 소식을 전한 것이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가 완전히 제출되었다는 소식을 말이죠. 어제는 토요일이었는데 베트남은 주말에도 심사 절차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10월 3일 기사에서는 코로나19로 기대 수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기대 수명이란 영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입니다. 평균 수명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기대 수명은 평균 생존 연수인데요. 한자로 풀어보면 연수는 해 연자에 셈 숫자를 써서 연도가 몇 개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생존 연수는 생존하는 해가 몇 개냐는 것이죠. 내가 80세에 사망하면 80년 생존한 것이죠. 건강 상태는 기본적으로 사망과 질병 수준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죽거나죠. 특히 사망 수준은 인구의 수명에 영향을 줍니다.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요? 많이 사망하면 수명도 줄어들겠죠. 반대로 사망 수준이 낮아지면 인구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 인구의 기대 수명은 83.3세입니다. 기대 수명은 정확하게는 영세의 기대 여명을 나타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살 거냐를 물어보는 지표죠. 조금 더 용어를 정리하면요. 기대 수명은 영세의 기대 여명이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과 기대 여명은 조금 다른 의미죠. 기대 여명의 여는 남을 여자입니다. 남은 수명을 말하죠. 어떤 사람이 몇 살이든 그 특정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을까를 나타낸 단어가 기대 여명입니다. 0살이면 0살부터, 10살이면 10살부터, 80살이면 80살부터죠. 기대 여명은 특정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생존 기간을 말합니다. 내가 50세인데 100세에 죽을 것으로 기대되면 기대 여명은 앞으로 남은 50세고 기대 수명은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여명은 0세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대 여명은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그 기준점이 달라지죠.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것입니다. 기대 여명 중에 특수한 케이스가 바로 출생 시부터 남은 생존 기간을 계산한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죠. 그래서 기대 수명은 정확하게는 0세의 기대 여명을 나타낸다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10세의 기대 여명도 있지만 0세의 기대 여명은 우리가 따로 용어를 구분하여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자주 쓰니까요. 뉴스 기사에 따르면 기대 수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기대 여명이 아니라 기대 수명이니까 0세부터의 기대 여명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후성 유전학 생체시계로 수명을 예측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스티브 호버스 교수 연구팀은 생물학적 나이를 계산하였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먹는 나이가 있고 생물학적으로 먹는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는 많은데 신체 나이는 젊은 사람들이 있죠. 얼굴도 동안인 사람이 있듯이 말이죠. 시간은 많이 흘러서 해마다 먹는 나이는 늘었지만 얼굴 나이와 신체 나이는 그대로인 겁니다. 호버스 교수 연구팀은 생물학적 나이를 계산하여 개인의 수명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에 따른 나이와 상관없이 생물학적 나이가 많을수록 조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오래 살았다고 신체가 늙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물학적 나이가 많아야 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시로 나이 50세의 사람과 40세의 사람이 숫자상 나이는 10살이 차이가 나도 생물학적 나이는 40세로 동갑일 수도 있는 겁니다. 호바스 교수는 후성 유전학적 생체 시계를 개발했는데요. DNA 메틸화를 추적합니다. 노화를 계산하는데요. 한 연구원은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합니다. DNA 생체 시계는 세포의 나이를 알려줍니다. 특정 DNA 부위의 메틸레이션 정도가 바로 생체 시계인데요. 호바스 교수는 DNA 메틸레이션을 측정했는데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늘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나이에 비례하여 특정 DNA 부위에 메틸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DNA 시계는 2013년에 뉴스 기사에서 보도가 되었으니 이러한 개념은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DNA 시계는 20세 전후 가장 빨리 움직였고 점점 속도가 느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에 걸린 세포 조직은 DNA 시계가 평균 36년 빨랐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류의 기대 수명은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폭의 기대 여명 단축은 60살 이상 연령층의 사망 증가가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이 단축된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라는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이 돌았고 노인들이 많이 사망했으니 원래 수명보다 짧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로 기대 수명을 계산하면 이전의 기대 수명보다 낮을 수밖에 없죠. 코로나가 끝나면 기대 수명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이렇게 깎여나간 기대 수명이 우리의 기대 수명이 되겠죠. 물론 백신과 치료제가 양손에 든든하게 쥐어진 상태라면 다시 기대 수명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니 제목에 아이들은 무슨 죄라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코로나가 없던 시절의 기대 수명보다 코로나가 생긴 지금의 기대 수명은 짧아졌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전의 기대 수명보다는 다소 줄겠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나이가 들면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수명이 깎인 아이들도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조기 사망하는 경우겠죠. 코로나가 없었다면 오래 살았을 아이였겠죠. 그 전에 의학의 발전으로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게 베스트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든든하게 나와줘야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베트나 나노코박스도 이번에 긴급사용 승인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면서 절차가 조금 진행되었습니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나노코박스의 승인 여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나노젠이 면역어성 데이터로 보호효과를 추정한 자료를 자문위가 잘 심사해줘야 하겠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